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는 첫 3경기에서 2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며 프리시즌 기간 동안 폭풍 영입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치열하고 빡빡했던 훈련의 성과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역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첫 골을 넣지 못한 것인데요.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4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를 앞둔 콘테 감독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선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선발 명단 제외, 주전 교체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토트넘의 상황, 콘테 감독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노팅엄전 경기 전 기자회견 풀버전 지금부터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고요. 노팅엄의 홈 경기장인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황희찬 선수가 현재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죠.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8월 28일 일요일 밤 10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아무래도 입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뉴캐슬전도 선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언론 공개 훈련도 있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이 훈련 상황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과 컨디션이 조금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본인도 개인적으로 지금 몸이 무거워 보이기도 했었고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 라인에 지난 1월에 쿠루셉스키 선수가 오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왼쪽 윙백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포지션 경쟁자는 아니지만 함께 왼쪽 측면 공격을 맡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존재라든지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영입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풀타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첫 3경기 물론 선발 출전했고 주전으로 기용됐지만 계속해서 먼저 교체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쿠루셉스키도 교체된 경기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타이밍상 손흥민 선수가 먼저 빠지는 상황도 있었고 해리케인 선수가 절대적으로 중심을 잡는 가운데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영국 언론에서는 이제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로 써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슈팅 훈련에 조금 집중을 하고 슈팅 상황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훈련장에서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매끈하게 면도도 하지 않는 모습, 조금 머리도 부시시한 모습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60세의 백발 정말 베테랑 피지컬 코치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체력 상태를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의 60대 고령 해병대 교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벤트로네 코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지시도 내려주고 있고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날 그 훈련장에서의 날씨가 더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 훈련 과정에서 평상시보다는 확실히 어두운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초반에 순항하고 있긴 하지만 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콘테 감독 선수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중계방송이 사전 인터뷰 대상 선수로서 대한 쿠루세스키 선수와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쿠루세스키 선수는 이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이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즐기지 마라. 노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니다. 경기를 이기러 온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밝게 훈련하는 거 좋지만 우리 여기서 놀러 온 거 아니다. 확실하게 일 제대로 하자. 꼭 이기기 위해서 그 투지를 불태우고 진지하게 훈련해라. 이런 메시지죠. 그렇다고 어두운 분위기 가라앉히고 스파르타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콘테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첫 번째 질문은 선수단의 몸 상태, 부상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단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이제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인데 큰 문제 아니다.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콘테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었죠. 이번 질문에 있어서도 아주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스키피, 올리버 스킵 선수처럼 본격적인 훈련, 팀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노팅엄전에는 로메로도 그렇고 스킵 선수도 그렇고 아직은 이르다.
두 선수 모두 출전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백업 공격수들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임대 이적이 추진되고 있는 브라이언 힐 선수, 그리고 지금은 오른쪽 윙백과 오른쪽 윙어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는 전천후 백업으로 자리를 바꾸고 있는 브라질 윙어 루카스 모우라도 그날 훈련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아마도 토요일이 됐을 때 두 선수에 대한 그 정확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노팅엄 원정에 포함을 시킬지 아닐지를 좀 두고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선수들의 출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케 쿨트리오와 히샬리송,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격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팀을 떠날 선수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문이 일주일 뒤면 닫히기 때문인데요. 브라이언 힐 선수의 임대 이적 소식이라든지 해리 윙크스, 세리히오 레기노 선수에 대한 이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죠. 이 질문에 있어서 일단 콘테 감독은 같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선수가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영입이 필요하다. 클럽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포지션, 모든 역할에 최소한 2명의 선수, 복수의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선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만족한 선수들이 나간다면 대체자를 영입해야 되고, 나갈 선수에 대해서도, 들어올 선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된다. 나가야 영입하는 것이니까 영입하기 위해 내보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레길론 선수에 대해서는 노팅엄과도 연결이 됐고, 최근에 풀럼과 연결설도 있었고, 이탈리아의 라치오,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과도 많이 이제 링크가 되고 있는데, 몸 상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됐었죠. 게다가 레길론 선수 본인도 최적의 행선지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선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즉답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 안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 더 꾸준히 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모색 중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윙크스와 레길론은 분명히 후자다, 떠날 선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럽과 팀은 물론이고 이 선수들을 위해 모두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중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단을 위해서, 구단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좋은 협상과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하루 전에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확정이 됐죠. 토트넘 허스퍼는 D조에 속했는데요. 다행히 1번 포트에서 우승 후보급의 최강팀을 피하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게 됐고요. 3번 포트와 4번 포트도 포르투갈의 준우승팀 스포르팅 리스본, 프랑스 리그왕의 준우승팀 마르세유를 만나면서 리그 챔피언들을 다 피하는 그런 좋은 편성이 됐거든요. 콘테 감독은 이 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챔피언스리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대회입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의 대회일 것입니다. 이 대회에 세계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죠. 우리 조는 꽤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는 팽팽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 목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중요한 대회에 참가하게 됐으니 즐기고 싶고 좋은 축구를 하고 싶고 가능한 멀리 가고 싶습니다. 팀들에 대한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 균형이 잡혔다. 어떤 팀 하나가 훅 나가거나 어떤 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고 물릴 수도 있고 팽팽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충분히 어떤 팀이든지 잡을 수 있는 대진표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물론 어떤 팀도 쉽게 볼 수는 없겠지만 즐기면서 좋은 축구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조별리그는 확실하게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와 오는 주말 경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한 콘테 감독의 생각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 시즌을 아주 잘 시작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것, 합류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역사를 가진 팀이니까요. 그리고 대단한 열정, 분위기를 봤습니다. 많은 함성 속에 우리가 경기하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훈련을 잘했고 준비도 잘했어요.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를 콘테 감독은 처음 만나게 되고 노팅엄 원정도 처음 가게 됩니다. 첼시 감독 시절에도 그렇고 토트넘에 부임해서도 그렇고 이 팀이 하브리그에 주로 있었는데 컵 대회를 통해서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가 사실은 브라이언 클로프라는 영국의 명장과 함께 또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던, 유럽 챔피언이 됐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콘테 감독 이 노팅엄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 1, 2, 3라운드 경기를 보니까 홈 경기장 분위기가 대단하던데 이번에 노팅엄 원정 가면 그런 분위기를 상대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나 분위기를 넘어서 노팅엄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올 여름에 그리스 출신의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폭풍 영입을 하고 있는 점인데요. 무려 16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일부 리그 무대를 휩쓸어 왔던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선수 영입들이 많이 이뤄진 것, 분명히 노팅엄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요. 모든 클럽은 자신들의 선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저는 노팅엄이 훌륭하게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많이 영입했죠.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원하리라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구단주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노팅엄은 아주 좋은 팀입니다. 제시 링가드도 뛰고 있죠. 팀 전체가 아주 좋아요. 결국에 이제 모든 팀들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구단주가 강하다, 이런 강한 지원과 많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것이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수를 많이 사주고 또 투자해주고 팀에 대한 그 야망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시 링가드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사실 링가드 선수가 무리뉴 감독 재임 기간에도 그랬고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에도 토트넘과 많이 연결이 됐던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고 앞에서 많이 뛸 수 있는 피지컬과 활동량과 기술 같은 부분들도 갖고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 축구에 있어서도 전방 압박을 잘 구사하면서 또 마무리 능력, 창의성과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은 탐나했던 선수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제시 링가드가 노팅엄에 간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것도 분명히 이 링가드에 대한 콘테 감독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토트넘 앞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3라운드 일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을 치렀는데 노팅엄전 이후부터는 5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를 펼쳐지고 그 다음 주에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이제 시작되고,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다른 때는 이제 월드컵이 중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한 달에 한 경기 정도를 주중에 치르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11월 첫째 주에 모든 일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2경기, 3경기씩 치르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라바오컵 경기도 치러야 되고 또 내년 초에는 FA컵 경기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원하는 그런 컵대회 우승을 품기 위한 일정이 이어진다면 시즌 끝날 때까지 거의 주중 경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와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 상황과 3일마다 한 경기를 많이 하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팀과 선수단을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3일에 한 번 경기를 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합니다.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하고 로테이션을 해야 하죠. 그래서 스쿼드의 깊이, 적절한 퀄리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콘테 감독의 파라티치 디렉터와 이야기를 한 것은 나가는 선수가 있을 경우 어떤 선수가 와야 되고 그 선수의 수준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밀도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기간은 팀을 이해하는 기간이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고 전술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문제없는 전술적으로 확실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중에 그런 훈련 시간을 가져왔고 이제부터는 주중에 훈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선발 명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영입될 선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거나 이 선수들이 왔을 때도 훈련을 통해서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노팅엄과의 경기까지는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영국 언론의 질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올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의 문제는 자신감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계속 기회를 줄 것인가요? 아니면 선발해서 제외할 것인가요? 지금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경기력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마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자극하고 또 변화를 주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선발해서 빼고 주전에 경쟁을 붙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질문이 나온 것인데요. 콘테 감독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에게나 클럽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분명 소니는 지난 3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가졌죠. 하지만 때로는 조금 운이 따르기도, 운이 따르지 않기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소니의 경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태도, 헌신은 늘 아주 높아요. 저는 소니의 경기력에 만족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스트라이커라면 득점을 원하고 득점하고 이겨야 행복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개별 선수들보다는 팀의 승리에 더 중점을 둡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23골을 넣었죠. 문제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적절한 자신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첫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은 조금 운이 안 따랐기 때문이다. 득점 상황에서 운이 안 따랐기 때문에, 불운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은 것이지, 경기는 잘하고 있고 태도도 좋고 헌신도 하고 있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나는 이 3경기에서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 문제가 있어야 고치고 바꾼다거나 선수를 교체한다거나 하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뭘 바꾸냐. 손흥민은 이미 그렇게 논란이 될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 우리 팀의 아주
아주 중요한 선수고 비중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골을 못 넣는다고 해서 변화를 줄 것은 없다. 그냥 기다리면 골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골을 넣게 되면 분명히 지금 골을 못 넣기 때문에 부담이 있긴 할 텐데 자신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 라고 암시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콘테 감독 여러가지 민감한 질문들도 받았는데요. 2승 1무로 지금 첫 세 경기 지지 않았지만 첼시전도 그렇고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어요. 좋은 결과 얻었지만 훌륭한 경기력 아니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콘테 감독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으로는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울버햄튼을 이겼죠. 우리는 지난 시즌에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버햄튼에 0대2로 졌어요. 그때와 비교해야죠. 우리가 모든 경기에서 2대0,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매 경기 싸우고 있어요. 일요일에 노팅엄전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어요.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추측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 예상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즌에 패배한 팀들을 상대로 승점 7점을 얻었죠. 그게 진실입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한다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개선하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기지 못한 3패를 당한 팀을 다 승점을 얻어내는 결과로 바꿨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가 더 잘했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기고 비긴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할 거라고 예상했다가 그거보다 못 미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전망을 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자, 언론, 패널 뭐 이런 사람들의 일 아니냐. 그런 분들이 편하게 말하면 된다. 말해라. 나는 뭐 내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팀에 지금까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 나도 알고 있으니 개선하기 위해 일하겠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잘해진 팀이고 내가 봤을 땐 경기력이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올 몇 경기 당장 개선하고자 하는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이것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점을 많이 봤어요. 지난 시즌과 우리가 같은 팀이었다면 우리는 저번 토요일 경기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팀, 우리 토트넘은 이제 회복력을 갖췄고 고통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버햄튼을 상대로 우리는 올 시즌 처음으로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많은 긍정적인 점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선의 차이고 선입견의 차이다. 울버햄튼전 우리는 골 안 먹고 이겼고 예전에 토트넘이었다면 전반전에 그렇게 밀렸으면 결국 골도 먹고 지고 뒤집지 못했을 텐데 우리는 반등하는 힘을 보여줬고 후반전 경기력이 좋았다. 첼시전도 끝내 원정 가서 승점 가져왔다. 우리 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강한 팀이 됐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노팅엄과의 경기도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의 승부 예측이나 유럽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팅엄 승리 배당률이 6.89배, 무승부가 4.57배, 토트넘의 승리가 1.46배로 계속해서 이제 토트넘의 승리 쪽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 속에 노팅엄전을 치르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많은 영국 언론들의 의심을 받는 가운데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